주식사말 예단입니다. 엔캐리 청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시장이 다시 긴장하고 있는 핵심 단어인 엔캐리 청산을 정확히 뜯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은행 BOJ의 발언이 금융시장을 왜 이렇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히 어디가 위험한지 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시장이 왜 긴장을 하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딱 한 문장이에요. BOJ가 12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예고했다. 우에다 총리가 직접적으로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줄고 기업 수익은 견조하고 최저임금은 역대 최고로 인상되고 물가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8일에서 1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하겠다, 이 한 문장을 던졌죠. 블룸버그는 이걸 두고 BOJ가 이번엔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처음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가 뭔데 이렇게 난리냐. 엔캐리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저금리 엔화에서 해외 고금리 자산 투자로, 이게 엔캐리인데요. 일본 금리가 0%대였기 때문에 전 세계 펀드, 헤지펀드, 기관 투자자들이 비용을 거의 안 드는 엔화를 대량으로 빌려가지고 미국채, 미국 기술주, 한국 주식, 심지어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싸게 빌려서 비싸게 굴리는 글로벌 자금의 기본 엔진이 엔캐리입니다. 근데 BOJ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그 순간 구조가 한 번에 뒤집힙니다. 엔화 강세, 해외 자산 매도, 일본으로의 자금 회수, 바로 이게 엔캐리 청산, 언와인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나. 우에다의 발언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 대비 0.5% 상승했고요. 일본 2년물 금리는 1% 돌파, 10년물 금리는 1.8%,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죠. 미국 10년물 금리도 동반 급등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가 왜 같이 뛰느냐.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채권 매수를 줄이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미국채 가장 많이 사주는 큰 손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미국채 금리가 튀고 기술주 조정 압력, 위험자산 전반 긴장, 시장 변동성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진짜 위기 신호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작년 여름 사례를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작년 엔화가 160엔까지 급락했다가 BOJ가 스탠스 한번 바꾸자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엔캐리 청산이 터졌고 미국 증시가 8월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헤드워치가 바로 반응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으로 바뀌었죠. 즉 BOJ의 금리 인상은 엔캐리 청산, 미국채 금리 상승, 기술주 조정, 글로벌 리스크온 약화, 이 구조가 시장을 다시 긴장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왜 뭘 봐야 하나? 첫 번째로는 고평가, 고PER 성장주부터 먼저 흔들립니다. 미국 엔비디아, 메타, AMD, 한국은 2차전지, 로봇, 고평가, 바이오 종목들이 흔들릴 수 있고요. 달러 엔화 환율 방향이 이번 달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청산 압력이 커진다. 엔화가 멈추면 다시 위험자산이 안도랠리를 줄 수 있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OJ 12월 회의에 8일에서 19일이죠. 이번 달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인상 확정되면 단기 변동성이 피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언급만 하고 연기면 시장은 급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 지어보면 엔캐리는 그냥 일본 뉴스가 아니라 글로벌 돈줄의 방향을 바꾸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가 돌리면 시장은 먼저 흔들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핵심 이슈였던 엔캐리 부분 설명드렸고요. 국내 증시가 현재 소폭 더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분위기죠. 어제 차익 실현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코스피 쪽에서는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견조하게 흐를 것으로 보이고요. 엔캐리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지수 방향성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투자, 특히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시장을 차트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돌아가는 방향성을 보시면서 흐름을 보고 단기 흐름을 좀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시장 흐름 안 보면서 그냥 차트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따라다니면 자꾸 충동 매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동 매매를 가장 줄이는 방법은 시장을 잘 분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지수가 우하방이냐 우상방이냐 횡보냐 이거를 판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단기 흐름을 잡아나가는, 내가 오늘은 매수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오늘 매도를 잡을 것이냐, 롱을 잡을 것이냐 숏을 잡을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횡보라고 생각되면 박스권을 그려놓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박스권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시장에서는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고 박스권을 벗어나는 상승을 가져가냐 하락을 가져가냐 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말씀드렸듯이 18일 19일 엔캐리 BOJ 통화정책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면서 바로 패드워치도 미국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퍼센티지가 계속 금리 인하 안 할 것이라는 쪽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술주들에는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억제시키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들을 좀 잘 선별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지금까지 주식사막 에단이었습니다.